안녕하세요. 쌤꼴. 제가 보리수를 작년에 보리수 발효액을 담아놓고 1년 넘게 이거를 거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진하게 발효가 잘 됐는데요. 이 보리수는 기침, 가래, 천식, 호흡기에 좋대요. 요즘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기가 너무 나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한국에 들어가면 그 천식이 다시 재발을 하는데, 여기 라오스에서는 공기가 맑으니까 마음대로 편안하게 숨쉬기가 좋아서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될 일도 생길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이 보리수는 이제 기침, 가래, 천식 그런 거에 효능이 좋대요. 그리고 이건 약재로도 이 줄기 뿌리를 한약재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감기는 개선에도 좋고, 그럼 술 먹은 다음날 이 보리수액을, 발효액을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고, 소화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변비나 위궤양 완화도 해주고요. 숙취, 아까 간 해독에 좋다고 했으니까 숙취 해소에 좋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도 하고 정신도 안정시켜준대요. 상처도 치료해주고요. 상처 났을 때 그럼 이거 액기스 발라도 되나? 이 보리수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뽀루스 그랬거든요. 그게 보리수인 줄 몰랐어요. 다 하더러.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리수인데, 요즘에는 식품종으로 개량해서 대추할 만하게 대왕보리수가 나오잖아요. 네, 라오스에도 그 보리수, 대왕보리수가 1년에 2번 수확을 해요. 이 열대 지역은 과일이나 곡식을 2번 수확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건기철에 아마 담았을 거예요. 이제 걸러야지 하면서 세월이 훌쩍 갔네요. 오늘은 이제 그 과육을 걸을 거예요. 아주 진하게 지금 발효가 됐어요. 갈색빛 날 정도니까. 이거 담아놓고 처음에는 빨간빛이 나잖아요. 근데 발효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발효될수록. 그리고 진진해지고 한 10년 넘으면 무슨 엑기스처럼 진해져요. 보리수는 달고 덜고 여러 가지 맛이 나거든요. 오미자처럼. 그래서 이거는 주스로 만들어 먹기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맛이 나니까. 새콤한 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고 떫은 맛도 있고. 저는 워낙 신 거를 좋아해서 생과도 사서 이곳 사는 사람들처럼 소금 찍어 먹고 그러거든요. 양념 소금에. 3개월 만에 보통 걸르는데 1년이 넘어가서 어떤 맛이. 이 보리수는 종교적으로 불교에 큰 의미가 있죠. 석가모니님이 이 보리수 밑에서 득도를 하셨다고 했나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죠. 근데 저는 이게 보리수가 처음에는 율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진하죠, 지금. 발효가 1년 반이나 됐어요. 이게 10년, 20년 가까워지면 완전 새카매지고 엿처럼 이렇게 찐득해지거든요, 발효액들은. 어떤 분이 제가 한 15년? 아니 18년 정도 된 매실액기스 한국에서 담았던 게 있어요. 이게 오래 지나니까 정말 엿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려야 되나, 그 영상에 올린 게 있어요. 발효액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집에 그게 오래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찐득하게 이제 발효가 됐나 봐요. 그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댓글에 남기셨더라고요.
발사믹 식초도 포도 발효액이잖아요. 허리가 그래서 오래될수록 맛이 깊어지고 발사믹 식초도 오래된 거는 진득하니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발사믹은 정말 맛있어요. 저도 여기서 우연하게 한번 한 15년 전에 외국인 마트에서 접했는데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지금 갈색이야, 갈색. 요즘엔 한국 가면은 대형마트에 뭐 몇만 원짜리 발사믹들이 즐비하더라고요. 보리수가 제일 매실 다음으로는 보리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리수 나무는 지금 항아리 물로 닦을 한약재로도 잎, 줄기, 뿌리까지 다 사용도 하지만 울타리에다 많이 심어서 울타리를 만든대요. 근데 이 보리수 나무를 함부로 베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베지를 않는다네요. 그게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 집에 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심었다가 베면 기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왕보리수예요. 왕보리수. 지금은 라오스에 오디가 나오더라고요. 오디도 1년에 2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디 발효액을 제가 안 담았더라고요. 이게 과육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달콤 오미자처럼 여러 가지 맛이 이걸 좀 있어서 오래된 거는 이런 고운 헝겊에다가 걸으셔야지 그게 제대로 걸러지거든요. 저 항아리도 한번 걸리고. 그동안은 이렇게 안 걸렀었는데 그런 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주 너무 진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열대 지역이라 제가 이제 시원한 데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장독대에다 놓고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그 발효 속도가 더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아주 더 금세 진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는 이제 발효액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음식에 활용을 해요. 그래야지 알코올기가 다 빠지더라고요.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오래되지 않은 발효액을 제가 주스로 만들어줬는데 다음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저한테 술 타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발효액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와인에 가깝잖아요. 이게 발효 처음 될 때는 알코올기가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술을 진짜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사람인데 그런 걸 먹으면 그 알코올기로 인해서 운전을 못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술을 못 마시는 편인데 한 잔 이상은 마시지를 못하는데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오스는 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잡벌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뚜껑만 닫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초파리들처럼 그렇게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착제로 된 랩을 위에다가 탁 붙여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창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접착이 되는 랩을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꼭 봉을 해요. 이건 라오스에선 못 봤는데 한국에서 공수를 했는데 이게 너무 편리하더라. 보리수 다 걸렸고 이렇게 해서 보리수 다 걸러서 놨고요.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발효가 더 되면 알코올 모든 음식에 알레르기 이제 많은 사람들 김치도 담고 여러 가지 활용도 하죠.
과육이 이것처럼 100% 걸러지지 않은 거를 스타프루츠가 있거든요. 스타프루츠를 드릴게요. 이 발효액은 요구르트처럼 발효 심하거든요, 공진이. 효소가 있어서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서 식사하고 난 후에 음료로 와. 아주 좋아요. 다른 거랑 칵테일에도 맛있고 이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이건 스타프루츠 별 모양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새콤달콤하거든요. 이것도 발효액 담을 때 생과에서부터 보여드리고 효능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이사 와서 담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5년 넘어가요. 그때 이 천에다 걸르지 않고 그냥 과육만 바구니에다 걸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진하게 발효가 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이제 더 곱게 걸르는 거예요. 스타프루츠는 여기 현지인들이 고기 먹을 때도 먹고 주스로도 먹고 이런 발효도 여기도 설탕에 청을 만들어서 먹는 게 있어요. 여기 문화에. 항아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요 발효 효소 담기에 좋아요. 유리병 같은 데다가 담아놓으면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 김치도 그렇잖아요. 김치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가끔가다 외국인들이 유리병에다가 김치 담았다가 열면서 김치가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 항아리를 김치하고 항아리를 같이 홍보를 해서 한국 음식을 알려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항아리 숨 쉰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어떤 남자분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항아리 이렇게 여기가 40도 막 넘어가잖아요. 더울 때는. 겉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항아리 안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항아리 안에는 시원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부러 제가 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 현지에서도 이 동남아에서도 항아리들을 토기 항아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 항아리로 이렇게 발효액 기스를 그냥 노지에다가 담았을 때 이게 썩지 않고 발효가 잘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사 갔다 왔을 때 이 항아리를 일부러 가져와서 실험을 했더니 발효가 너무 잘 되고 간장하고 된장도 지금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보관 잘하고 먹고 있고요. 발효액 기스도 계속 담아서 김치 활용하고 음료로도 먹고 있거든요. 어디였지? 하나도 안 꺼냈네. 이 발효액은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발효해서 먹어보면 일단 속이 편안해요. 요즘엔 김치에다가 이 발효액을 많이들 넣기 때문에 김치도 많이 달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소금, 고춧가루, 젓갈 정도만 넣었잖아요. 단 거를 안 넣었거든요. 단 설탕도 귀했지만 옛날에. 그래서 그때 그 김치 맛은 굉장히 시원한 맛이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발효액이나 젓갈도 다양하게 넣다 보니까 김치 맛이 많이 달아져가지고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안 넣으면 김치가 맛없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오래된 발효액이 막 향기가 주변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니까 저희 집에 벌집이 있잖아요. 지붕에 걔네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 발효액에 빠지고 난리 났어. 그 소식을 듣고 나와가지고 벌들이 막 나와서 덤비더라고요. 그를 씻을 때. 이렇게 새카매져요. 점점. 오래될수록.
이 발효액을 보통 막 시원한 창고에다 놓고 발효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속도가 느리죠. 근데 이거는 햇빛도 맞게 되고 뭐 예전에 보니까 매실 대량으로 과선하면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항아리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냥 노지에다가 항아리 다 놓고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지에다 놓고 발효를 시켜보니까 한국보다 아무래도 날씨가 뜨거우니까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발효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에 놓은 거는 제가 냉장고에다도 이 보리수를 담아서 해봤거든요. 근데 색깔은 유지되는데 발효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노지에다 놓고 발효시킨 이 맛하고 냉장고에 넣은 거랑 비교를 했는데 노지에다 놓고 발효가 제대로 이렇게 숙성된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음료 만들었을 때. 근데 단지 이제 뭐 냉장고에 있는 건 색깔은 이뻐요. 그러니까 발효액 처음에 3개월째 이렇게 걸렀을 때 그때는 알코올기가 있기 때문에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정말 먹으면 약간 술 먹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래요. 와인이나 마찬가지. 이게 접착 랩이거든요. 접착제. 이거를 해야 돼요. 여기는 열대 지역은. 열대 지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벌레도 많거든요. 이걸로가 생겨. 오케이. 스타프루트 이름표 어디 갔어? 스타프루트 발효액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거 이거 새콤하니 시장 갔을 때 하나 사서 입에 물고 다니면 정말 맛있어요. 스타프루츠 노랗게 익은 거보다 약간 초록빛 날 때가 맛있어요. 제가 실험을 했거든요. 이게 뜨거운 빛을 받은 이 열대 지역의 항아리에서 발효 엑기스가 뜨거운 빛을 받으면서도 발효가 잘 될까 했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변하지도 않고 맛도. 시원한 창고 같은 데다가 보통 하는데 여기도 해봤는데 아주 잘 돼요. 발효 액기스, 이 과일 발효 액기스는 대부분 새콤한 과일로 하는 게 맛이 좋아요. 음료 활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조금 신맛이 덜하다 하는 과일은 라임즙을 짜가지고 같이 이렇게 넣어서 발효시키면 신맛이 강해져요. 앞으로도 이 음료, 이 발효액 활용하는 거 계속 보여드릴게요. 조만간 복숭아 통조림 만들 때도 활용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눌러주시고 널리 공유 좀 해주세요. 요즘에 이상하게 동영상 조회수가 팍 줄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